6월 5일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무증상인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격리 해제 요건이었던 코로나 검사 의무화마저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DC는 무증상자가 5일 격리를 끝내면 최소 5일 동안 마스크 착용 후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고 격리 해제 시 코로나 검사는 의무화되지 않으며 개인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의학연구기관 스트립스 연구소의 에릭 토플 소장은 무증상자도 5일 만에 격리를 끝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는 있어야 한다며 CDC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일대의 하워드 포먼 박사는 기존의 10일 격리는 봉쇄 정책에 가깝다며 CDC 지침을 지지했습니다. CDC는 이번 결정이 과학적인 결정이며 17개 국가의 113개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 바이러스 전파는 대부분이 특히 감염 초기에 이뤄진다며 5일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대형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5일 지역 배달 서비스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택배 수령인이 집에 있지 않아도 특수 잠금 장치를 가진 문을 열고 들어와 냉장고에 식료품을 직접 채워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홈으로 알려진 이 서비스는 연간 $148를 내고 식료품 등을 가정 내에 필요한 곳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피츠버그와 플로리다 소도시에서 시범 운영해왔으나 올해 시카고와 LA, 달라스 등 대도시로 확장해 600만 가구의 서비스를 시작하며 연말까지 3천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3,000명의 배달 운전기사를 모집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급여도 차별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확장은 온라인 쇼핑 확대의 일부로 알려졌으며 아마존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인 인가라지 딜리버리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마트는 현재 이 프로그램 가입 회원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홈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배달 옵션으로 인홈을 선택하면 직원은 카메라를 장착하고 냉장고에 식료품을 채울 것이며 소비자는 이 과정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카메라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스마트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카고 당국은 5일부터 수십만 명의 공립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합니다. 라이프 시카고 시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교사들에게 교실 수업을 계속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카고 교사연합 지도부의 88%와 회원의 73%가 4일 투표를 통해 대면 교육의 중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교사들은 원격 학습으로 바꾸는 것이 현재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물결 속에서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교사들이 의학적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5일 아침 트위터에 오늘 아침 플랫폼에 로그인해 원격 교육을 진행하려 했지만 라이프 시장에 의해 차단됐다며 성토했습니다. 시카고 보건국에 따르면 7일 평균 신규 1일 사례는 11월 30일 기준 726건에서 12월 30일 4,77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7일 평균 입원 건수는 51건에서 114건으로 늘었습니다. 5일 현재 시카고 주민의 64.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던 한국계 예비의대생이 NHL 하키팀 매니저의 생명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신생팀인 시애틀 크라켄이 밴쿠버 캐넉스를 상대로 홈 데뷔전이 열렸습니다. 당시 이 경기를 관람하던 의대준비생 나디아 포포비치는 밴쿠버의 장비 매니저인 브라이언 해밀턴의 목덜미에 평범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포포비치는 해밀턴의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이 크기는 작았지만 불규칙한 모양의 솟아오른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기장은 시끄러웠고 관중석에는 두꺼운 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대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포포비치는 경기 후 휴대전화에 화면에 글쓰기 기능을 통해 크고 강렬한 색을 글자들에 넣어 목 뒤에 있는 점이 암일 수 있으니 꼭 의사를 찾아가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손을 흔들어 주의를 끌고 자신이 글 쓴 내용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접한 해밀턴은 그것을 믿고 의사를 방문해 자신이 악성 흑색종 2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에 성공해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후 구단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내 삶을 바꾼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그의 생명을 구한 포포비치에게 밴쿠버와 시애틀 구단이 힘을 합해 $10,000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포포비치는 한국인 어머니와 루마니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해 어머니와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총영사 관할 중서부 13개 주에 3곳의 재외투표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3곳의 투표소는 일리노이주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자니오토 2층입니다. 시카고 선관위는 한국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총 3곳의 투표소를 재외 국민수, 공간과의 거리, 투표 편의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고 유권자의 투표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말을 포함해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외 투표소 확대 설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추가되는 재외 투표소의 장소 등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카고 총영사관 김철환 선거영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월드5미터 시제공 미 전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56만 7,696명, 신규 사망자는 1,84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2.2%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2,279명, 신규 사망자 수는 8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4.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